교육공학은 독자적으로 발전한 학문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연구된 과학적인 사실들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의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면 심리학적인 기초가 각각의 이론들에 녹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육 심리학에서 배웠던 행동주의 이론과 인지주의 이론의 많은 지식들이 교육공학 이론들에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내용들이 교육공학에서 어떤 부분들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일은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공학 이론들을 학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각의 이론들이 교육공학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튼튼한 이론적 토대를 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그리고 교육심리학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교육학에서 최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성주의 이론이 어떻게 교육공학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공학은 각각의 심리학 이론들에서 밝혀준 사실들을 근거로 교육 맥락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고안해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행동주의 이론이 어떻게 교육공학에 영향을 주었는지 교육공학 측면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육공학 학자들이 행동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학습 측면에서 발전시킨 부분들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공학에선 행동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학습 목표를 학습에서 강조하게 되었고 학습자에게 외적 보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학습 동기를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행동주의 조건 형성 이론에 의하면 올바른 순서로 자극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을 잘 일으킨다고 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을 올바른 순서로 제시해야 한다는 학습 내용 계열화와 마지막으로 평가와 관련되어 학습 목표가 실제로 성취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취평가를 중요하게 간주하였습니다. 그럼 언급된 4가지 부분들을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에선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학습 대상으로 간주했었다고 했었죠.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행동주의에선 강조합니다.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큰 회사에 다닐 때 회사 업무의 이런 행동주의적인 특성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장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땐 항상 실적 위주로 드러나는 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연구부서에 있어서 제가 하는 일의 실적을 눈으로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영업부나 구매부 직원들이라면 실적을 돈으로 표현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얼만큼 팔아서 이만큼 이익이 되었다고 숫자로 눈에 보이게 영업부나 구매부 직원들은 자신들의 실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가시적으로 어떤 실적을 내는지를 표현하는 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측정하기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드러나지 않고 측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성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회사에서는 항상 저에게 숫자로 성과를 제시하라고 압박을 주었어요. 특히 매년 연말 평가 실적을 뭔가 숫자로 제시해야 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회사 같은 조직에서는 왜 이렇게 행동주의스럽게 성과를 숫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실적으로 제시하라고 강조를 하는 걸까요? 성과를 숫자와 같이 눈에 보이게 제시하면 일단 이해하는 것이 쉬우니까요. 예컨대 매출이 30% 늘었다라든가 비용 절감을 1억 원을 했다는 식으로 숫자를 통해 실적을 제시하면
이해하는 것이 쉬워서 남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거든요.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하면 수많은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정보들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의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복잡해진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행동주의 특성에 따라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숫자와 같은 정보를 제시하면 이해하는 것이 간단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정보의 홍수 시대에 간결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시한다는 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동주의의 가장 강력한 점이에요. 간결하고 분명하다는 것이죠.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자주 보시는 TV 광고를 보면 어떤가요? 15초짜리 광고에서 메시지가 단순하고 직접적이지 않으면 광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학습 맥락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면 학습자는 자신이 왜 이 학습을 해야 하고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게임 같은 것을 할 때 왜 게임에 더 집중하게 됩니까? 게임에는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 목표를 해결해야 게임을 끝낼 수가 있고 이런 메커니즘이 우리를 게임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가 학습자에게 제시되었느냐 안 왔느냐에 따라 학습 효율성과 학습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왜 목표를 성취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한테는 성장하고 싶은 내재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인본주의 관점에선 사람은 언제나 성장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어 해요. 게임에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게이머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이 성장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성장감과 성취감이 게임을 끊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한다는 느낌을 게임을 하면서 받으니까요. 게임 개발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계속 하게끔 만들도록 이 행동주의적인 특성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영어 수업이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학생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요청을 하신 거죠. 요청 내용인 즉슨 자신의 영어 레벨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수업을 받는 건 좋은데 자신이 이 수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레벨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그 레벨에 도달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왜 그런 것을 하고 싶은 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그래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학습자에게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학습 동기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요. 제가 그때 행동주의 원리에 따라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저는 모든 영어 수업을 완전하게 레벨 제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시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강의 초반에 항상 여러분이 이 강의에서 무슨 내용을 학습하게 될 것이고 강의를 들은 후에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행동주의 학습 원리에 따라 학습 목표를 학습 초반에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사 입장에선
그렇게 초반에 무슨 내용을 다룰지, 학습자가 어떤 걸 강의 후에 얻을 수 있을지, 성취할 수 있을지를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바로 학습 내용에 뛰어들어서 설명을 하고 싶거든요. 초반에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해요. 강사 입장에선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목표를 저는 꼭 제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학습자가 전체 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학습자에게 학습 초반에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학습자 입장에선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학습 과정 전반을 집중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